각자의 방식으로 시대를 건너며 나라를 살리고자 했던 이야기를 경일대학교 강혜영 초빙 교수님을 전화 연결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올해가 정말 뜻깊은 광복 80주년인데 우리 강 교수님께서는 이번 강연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장 전하고 싶으십니까? 네, 올해가 광복 80주년인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그렇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그 자취를 찾아보면서 남녀라는 세상의 틀, 그리고 독립운동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했던 그들의 용기를 가장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의병을 다룬 드라마 보셨는가요? 네. 네,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병헌과 김태리가 등장하죠. 유진초이가 조선의 양반들 여자들은 수나 놓으며 꽃처럼 산다는데 라고 이야기하니 고혜신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도 꽃처럼 산다오. 나는 불꽃이요.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나는 그리 살기로 결심했어. 드라마 속에 고혜신처럼 두렵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용기를 낸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이처럼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의 제목이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인데 이 표현에 담긴 의도와 핵심 의미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제강점기 35년을 끊임없이 이어간 독립운동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고통과 좌절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낸 그들의 시간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독립운동사를 보면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의 초점을 맞추신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는데 말이죠. 네. 늦었지만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기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관심과 조명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성 독립운동가 서운이 조금씩 늘고 있고 유관순 열사의 서운도 대한민국장으로 승격된 분위기에 맞춰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우리 교수님의 강연에서 다루는 윤희순 열사는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라고 불리는 독보적인 인물인데 우리 강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윤희순 열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면 무엇일까요? 네, 윤희순 지사는 유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유학자의 집안으로 시집갔습니다. 그럼에도 치마 저고리를 입고 쪽을 쥐고 당당히 여성 의병장이 되었죠. 그뿐인가요? 안사람 의병가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노학당이라는 학교를 설립하고 중국인들을 설득해가면서 한중연합 독립군을 조직한 뛰어난 여성 리더였습니다. 봉건적인 남녀의 역할이라든지 세상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의 위기에 목숨을 걸고 맞선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서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희순 지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임시정부를 27년 동안이나 뒷받침한 정정화 지사의 삶도 감동적입니다. 그분의 활동 중 오늘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7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존속한 임시정부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7년간 독립운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데에는 김구 선생처럼 앞장선 리더도 필요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임시정부를 뒷바라지한 정정화 지사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정정화 지사는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6번이나 건너 독립자금을 전달하기도 했고 그 많은 임시정부 식솔들을 챙겨가면서 4,000km에 이르는 피난길을 옮겨다니며 임시정부를 지켰습니다. 네.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며 정정화 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군요. 그런 말씀이 우리를 더욱 숙연하게 만듭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요. 독립운동가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인 권기옥 지사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강렬한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권기옥 지사의 삶에서 강조하고 싶은 지점이 있다면 뭘까요?
네,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놀랍지 않나요? 그것도 맞아요.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말이죠. 그렇죠. 네, 권기옥 지사는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음, 여성 비행사라는 개인의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였죠. 네. 결국 그녀는 항공학교에 입학을 해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되었고 일왕군과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떨어뜨릴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안타깝게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그 독립의 간절함이 권기옥 지사를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게 한 것입니다. 음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가능한 꿈에 도전하면서도 쉽게 포기하고 심지어 꿈조차 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기옥 지사가 그런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김마리아 열사, 김마리아 지사는 조직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평가를 받는 분인데, 김마리아 지사의 활동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김마리아 지사는 일본 유학 중에도 한복만을 고집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기모노를 입고 배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모노 속에 28 독립선언서를 숨겨오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그녀는 국내에 3.1 만세운동에 불씨를 지피고 무엇보다 3.1 만세운동에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 때문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도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라는 전국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을 돕고 또 독립자금을 모금해서 임시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죠. 그리고 상해로 건너가서는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 최초의 여성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했고요. 그녀는 독립을 위해서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학위를 받고 독립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그녀를 두고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김마리아 같은 여성 동지가 10명만 있었던들 한국은 독립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김마리아 지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네 분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면면을 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21일 이제 강연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구성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지 청중들이 특히 주목하면 좋을 포인트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 소개하고 싶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많지만요. 네. 그들 중에 특히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윤희순, 정정화, 권기옥, 김마리아 이 네 분의 삶을 각각 살펴보고 네. 그분들이 삶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메시지로 각각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강연에 이어서 이화박물관, 정동제일교회, 서대문 형무소 등 답사 코스가 선정이 되는데 그 이유,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느꼈으면 바라시는 지점은 뭘까요? 네, 역사의 시간은 훌쩍 지나갔지만 그 현장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 독립운동과 관련된 답사 장소는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네. 이화박물관과 정동제일교회가 위치한 정동은 근현대 변화의 바람이 가장 거셌던 곳이고 독립운동과 여성교육이 시작된 현장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우리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희생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답사는 역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100년 전 역사의 현장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자취를 느끼면서 각자 마음속 울림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의 정신을 오늘날 사회에서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지 우리 강 교수님께서 청취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로 해주실까요? 네. 독립운동에 남녀의 구별이 없었음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역사를 복원해서 역사의 균형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용기와 주도적인 삶의 모습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되새겨보고
우리 삶의 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군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일대학교 강혜영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